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따라하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포트폴리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저희 레드앤브리지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동영상에서 언급해드린 4가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레드앤브리지에서 제공하는 런던, 뉴욕, 서울 포트폴리오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들을 서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역대 성과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채널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4가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S&P 500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 방법은 S&P 500의 전자산에 90%를 투자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의 대가도 저에게 권장한 방법은 S&P 500에 자산을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S&P 500에 그럼 투자하는 방법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위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사서 보유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성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성과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73년 2월을 기준으로 현재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로그 그래프입니다. 그동안 지난 50여 년간의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CAGR 11.01%, 그리고 월간 단위 기준으로 최대 낙폭 MDD는 마이너스 50.78%입니다. 그리고 샤프 비율은 0.4입니다. CAGR은 여러분들의 성과를 연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성과로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이 MDD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최악의 구간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겪었는지 우리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샤프 비율은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이 포트폴리오의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포트폴리오고요. 기본적으로 변동성 대비 수익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유심히 보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 바이 앤 홀드 투자 전략의 장점과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 수수료가 적고 실행하기 어렵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투자 펀드 수익률을 압도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인덱스 펀드 투자 창시자인 존 보글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저희 레드앤브리지에서도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500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투자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시가총액 500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혹은 미국이 앞으로는 과거와 만큼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사서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S&P 500의 성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최대 낙폭과 아무런 성과가 없는 횡보 기간이 10년이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자산이 대략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순간이 이 투자를 지속할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투자하는 방식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유효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싫고 우직하게 모아가는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 간단합니다. ETF를 사서 보유하시면 되는데요. VOO, SPY, IBB와 같은 티커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티커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을 고르셔서 보유하시더라도 동일한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6040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 중 어느 한쪽의 비중이 75%보다 많거나 25%보다 적어지지 않는 방식을 권장한다. 벤자민 그레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고요.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입니다. 이런 가치 투자자의 대가들도 자산 배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도 저희 레드앤브리지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6040 포트폴리오는 어떤 투자냐? 전 세계 주식
혹은 S&P 500의 전 자산의 60%, 또 전 세계 국채 혹은 미국의 중기 국채의 40%를 그냥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과 채권 비중을 동시에 가져가는 투자죠. 지난 성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로그 그래프이고요. CAGR은 지난 50년간 9.38%이고요. MDD는 마이너스 35.46%, 샤프 비율은 0.47%입니다. 성과는 S&P 500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MDD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샤프 비율도 조금 더 높습니다. 즉, 변동성 대비 성과가 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6040 포트폴리오의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역시 수수료가 낮고 실행하기 굉장히 쉽고요. 아무래도 아까 S&P 500을 그냥 단순하게 주식만 보유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변동성이 낮고 최대 낙폭도 낮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역시 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주식과 채권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어떤 특정 시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포트폴리오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레더앤브릿지에서 차근차근 영상으로 또 다루어 볼 예정이니 지금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6040 포트폴리오 자체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컨셉의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심자들도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꼭 6대4의 비율이 아니라 7대3, 8대2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자산 배분 전략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6040 포트폴리오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40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AOR이라고 하는 자산 배분 ETF 하나 사서 보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리밸런싱을 하시거나 혹은 조금 다른 비율로 운용하고 싶으시면 VT라고 하는 전 세계 주식을 추종하는 ETF의 60%, BNDW라고 하는 전 세계 채권을 추종하는 ETF의 40%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약간의 레버리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요. NTSX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6040 ETF의 150% 레버리지 버전인데요. 다만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이 아닌 미국 주식과 미국 중기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6040 포트폴리오를 150% 레버리지를 한다면 9060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NTSX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특성상 좀 더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역시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뛰어나도 그 예측은 쉽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은 예측과 무관하게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구 포트폴리오의 창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에부터 연구 포트폴리오 개념이 있었지만 근대에 와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리 브라운의 Fair and Safe Investing에 나온 문구를 제가 인용하고 있고요. 해리 브라운이 처음으로 제시한 이 연구 포트폴리오는 어떤 컨셉이냐? US T빌은 사실상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의 25%, S&P 500 혹은 전 세계 주식의 25%, 미국 장기 국채 25%, 금의 25%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식, 채권, 금, 현금 모두 동시에 비중을 가져가는 아주 간단한 컨셉입니다. 그 성과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일정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로그 그래프입니다. 성장률은 CAGR 8.26%, MDD 마이너스 12.74%, 샤프 비율은 0.49입니다. CAGR을 보면 조금 이전에 두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낮은 편이지만 MDD는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어찌 보면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샤프 비율도 조금 더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과 단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 역시 수수료 적고 실행하기 어렵지 않고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낮은 변동성과 최대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점은 그래도 약간의 수익률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모든 경제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겁이 많고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한번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스타일과 목적에 따라 비중은 꼭 25%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경제적 상황이 오더라도 자산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이끌어내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현금 혹은 단기 채권을 추종하는 ETF인 SHY 25%, VOO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여기에 25%, TLT라고 하는 미국 장기 국채를 추종하는 ETF 25%, IAU라고 하는 금을 추종하는 ETF 25% 이렇게 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시절의 실패를 통해 아무리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줄이지 않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적절한 분산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이 달리오, 프린시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인용했고요. 레이 달리오는 현재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를 창립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컨셉은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자산군의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크에 따라서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리스크 패리티란 방식이고요. 그 리스크 패리티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차후에 레더앤브릿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중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직접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한 적은 없지만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에서 인터뷰했을 때는 전 세계 주식 30%, 미국 중기국채 15%, 미국 장기국채 40%, 금 7.5%, 원자재 7.5%에 배분하는 방식이면 일반적인 사람은 올해도 포트폴리오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주식, 채권,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함께 가져가는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컨셉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 성과를 이제 로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난 50여 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1%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연구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MDD는 대신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16.34% 있었고요. 샤프 비율은 0.54%, 0.54로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조금 더 개선된 포트폴리오가 올해도 포트폴리오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역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낮은 변동성과 최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채권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약간 아쉽죠.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수장 레이 달리오가 설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되 각 자산의 리스크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산의 비중을 정한 방식입니다. 즉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이 주식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고요. 채권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자산의 비중을 높인 컨셉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런 자산 배분의 비중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 주식 35%, 미국 장기국채 20%, 앞서서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물가 연동 장기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제 그 금리를 조절해주는 채권인데요. 여기에 20%, 장기 회사채의 7.5%, 신흥국 채권의 7.5%, 원자재 5%, 금 5%와 같이 조금 더 다양한 자산에 많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전략으로서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을 확보하려는 컨셉으로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실행 방법은 그래도 좀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저희는 권장드리는데요. 앞서서 언급드렸던 VT라고 하죠. 전 세계 주식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여기에 30%, IEF는 미국 중기국채를 추종하는 ETF로 여기에 15%, TLT 앞서서 나왔죠. 미국 장기국채를 추종하는 ETF죠. 여기에 40%, IAU도 한번 나왔습니다. 금을 추종하는 ETF의 7.5%, GSG라고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여기에 7.5%를 배분해서 투자하셔도 좋고요. RPAR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약 120% 버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버전이긴 하지만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가깝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영하고 싶다면은 RPAR을 사서 보유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훨씬 덜하고요. 단점은 RPAR이 수수료가 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지만 약간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단점은 유동성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뭐 작은 자산일 땐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점도 큰 단점은 아니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정말로 크다면 RPAR에서 이제 자산을 운용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초창기엔 있었고요. 아마 이러한 점은 점점 개선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RPAR의 비중은 전 세계 주식의 약 25%, 미국 중기국채의 9.5%, 미국 장기국채의 25.45%, 물가 연동채의 35%, 금의 10%, 원자재의 15% 정도로 총 합계 120% 레버리지 버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전통의 포트폴리오들이 아닌 저희 레더앤브릿지에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포트폴리오의 조건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희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면 바로 이런 천수가늠상이 떠오릅니다. 모든 점을 고려하고 모든 점을 케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겠죠. 대략적인 조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낮은 변동성과 낮은 최대 낙폭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이고요. 높은 수익률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최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우리는 얻어야 부자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요. 기대치는 당연히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일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유동성과 황금성, 그 다음에 낮은 최소 투자 금액을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 보고요. 또 수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면 그것은 앞으로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감보다는 합리적인 룰 베이스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래를 하는데 너무 많은 수수료가 든다든지 보수가 너무 높다든지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운영 수익이 그 실제 수익률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낮은 보수 비용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좋고요. 절세가 가능한 모델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지속하면서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다면 아마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익을 안겨주면서도 어렵지 않아야 되고 비싸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가 과연 있을까요? 저희 레더앤브릿지에서 만든 첫 번째 포트폴리오인 런던 포트폴리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저희 레더앤브릿지 팀에서 고안한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룰 베이스 전략입니다. 성과는 아래에 로그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앞선 4종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CAGR은 17.76%였고요. MDD는 마이너스 21.71%였습니다. 샤프 비율은 0.88입니다. 훨씬 우수해졌죠. 저희 런던 포트폴리오는 레더앤브릿지에서 동적 자산 배분 모델을 활용해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4가지 포트폴리오는 그 비중이 정해져 있는 정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가까운데
정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대비 이 런던 포트폴리오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보시다시피 우수하고요. 또한 이 전략이 상당히 검증된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고 룰 베이스 전략이기 때문에 직감에 따라서 수익성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만든 뉴욕 포트폴리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앤브릿지 런던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룰 베이스 전략입니다. 룰 베이스 전략이지만 앞선 런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익률에 집중한 전략입니다.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CAGR은 46.35%로 나타나고 있고요. MDD는 마이너스 25.11%, 그리고 샤프 비율은 1.51입니다. 런던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변동성과 최대 낙폭은 다소 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뉴욕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만든 포트폴리오인 서울 포트폴리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좋으면서 최대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그러한 합리적인 손을 고려해서 만든 약간의 중용을 담은 룰 베이스 전략이고요. 그 성과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CAGR 확인해 보시면 32.23%이고요. MDD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9.24%, 샤프 비율은 1.49입니다. 서울 포트폴리오는 사실 L&B 팀에서 만든 궁극의 전략 중 하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포트폴리오들의 역대 성과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여러분이 어떤 곳에 투자해야 현명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 표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표고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CAGR 먼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MDD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현재 자산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큰 격차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하나의 그래프에 담아 보았고요. 이렇게 로그 수익률로 보면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잘 실감이 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로그 수익률이 아닐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수익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수익률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포트폴리오 때문에 다른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바닥에 깔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뉴욕 포트폴리오만 로그 수익률로 돌리면 이제는 서울 포트폴리오와 뉴욕 포트폴리오만 보이고요. 나머지 또 그래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울과 뉴욕을 로그 그래프로 돌리면 다음과 같고요. 런던 포트폴리오 때문에 역시 다른 기존의 4가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이제 저희 레드앤브릿지의 포트폴리오들만 그 로그 수익률로 바꾸고 4가지 포트폴리오들은 그냥 수익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그래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레드앤브릿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제 운영 계좌 성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매월 말에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L&B 고객 전용 소식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레드앤브릿지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브릿지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